자, 여러분 안녕. 여기 왜 되는 거지? 자, 중간고사 이후 첫 디딤 영상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3쪽이고요. 우리 비잔틴 제국 해야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 한 잔 마시고요. 어, 지금 시간 새벽 1시입니다. 바쁜데 졸립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 영상에는 짧게 할 게 아니고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다루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꾼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디딤 영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잡으시고요. 자, 84쪽이 아니고 82쪽이 되겠네요. 자, 비잔틴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번영을 누리다. 자, 82쪽. 자, 비잔틴 제국의 성립과 발전. 자, 비잔틴 제국은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멸망했는데 동로마죠. 동로마. 자, 동로마인데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쵸? 많이 얘기했었죠.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1000년 동안 더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잔팀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 자, 보통 황제가 이런 거 같죠? 자, 그런데 우리 서부 유럽과는 다르게 종교적 권한도 둘 다 황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황제가 있지만 종교적 권한은 교황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과 함께 종교적 권한 둘 다 갖고 있었다. 굉장히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료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번영하였다. 그다음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맞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런데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 자리에 있다. 그럼 중개무역하기 너무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긴데요. 자, 여기가 유럽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개무역을 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전성기 왕이 중요하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많이 들어봤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 옛 로마 제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요. 이렇게 보라색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인데, 옛 로마의 영토를 많이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법전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되죠. 로마법이 집대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세웠냐? 그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지우고요. 자, 8세기 들어와서 크리스토교 세력은, 자, 여기는 전부 다 크리스토교 세력이에요. 서유럽이든 동유럽이든 비잔틴 제국이든 전부 다 크리스토교 세력입니다. 그런데 뭐 갖고 싸우느냐? 자, 우리 카노사의 굴욕할 때는 성직자 임명권 갖고 굉장히 싸웠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요거가 중요합니다.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서유럽 카톨릭 교회는 자, 교황이 있는 곳이죠. 자, 게르만족을 쉽게 포교하기 위해서 성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프랑크 왕국도 게르만족이죠? 이 게르만족들한테 크리스교를 포교를 해야 되는데 자, 포교할 때 뭡니까? 성상 이렇게 성상 동상 이렇게 세워놓고
얘가 예수님이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게 쉽다 이거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이렇게 성상을 숭배를 금지하게 됩니다. 야, 이게 뭐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들 마음에 있고, 저 하늘 위에 계신데, 이게, 이 돌조가리가, 뭐가 예수님의 말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둘이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 자, 크리스트교 세력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는 비잔틴 제국이죠.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요. 자, 11세기 이후 비잔틴 제국은 대토지 소유가 증가하고 대토지 소유가 증가하면 우리 로마 때도 봤죠? 자영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로직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군사력도 약화되면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이죠. 자, 이렇게 비잔틴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우리가 봤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황제가 한 손에는 군기를 들고 있고요. 이거 군기죠. 자, 한 손에는 십자가, 이겁니다. 가 세워진 굴을 들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황제의 권한이 크리스트교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과 종교적 권한. 요 얘기가, 자, 요 내용이 이렇게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민족의 위협에 맞서 그리스도 세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여기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요 성벽은 12m나 되고, 자, 2중 3중으로 건설해 도시를 방어하였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침입을 막는 데 유리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흑해와 지중해 사이 비단길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체하는 곳에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죠. 자, 중개무역, 동서무역의 중심지죠. 자, 이렇게 하면서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비잔티움 제국도 굉장히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지금 명칭은 이스탄불입니다. 오케이.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도시는 이름을 세 개나 갖고 있어요. 세 개나. 자, 뭔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는 김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자, 수업 시간은 요거 한 시간, 그 다음에 요거 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하겠지만, 자, 요거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잔틴 문화의 발전. 자, 비잔틴 제국은, 자,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자, 중요하죠.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하여 우리 고대죠, 고대. 자,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은 우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하여 로마법을 집대성했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를 굉장히 중시한 거죠. 그 다음 그리스 고전 연구하고 보존하였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르네상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비잔틴 문화의 특징은 건축에 나타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비잔틴 제국의 건축물,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요거죠, 요거. 튀르키예 이스탄불. 자, 비잔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자, 벽 위에 거대한 돔을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이렇게 돔을 이렇게 올렸죠. 자, 거대한 돔을 올리고 내부를 모자이크 벽화. 자,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벽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벽화로 장식했다. 근데 쭉 봤더니 이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시간에 영상 좀 보겠지만 이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걸 크리스교 세계의 상징물로 놔두지 않고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종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송파 성당은 종교가 혼합돼서 나타납니다. 지금은.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크리스교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개의 첨탑 있죠. 요거. 요거는 오스만 제국 때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비잔틴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요. 왜? 위치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준 거죠. 유럽 동북부 지역, 우리 동로마죠? 동쪽이죠. 자, 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 어디 나와 있냐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여기 있죠. 동북부 비잔 자, 유럽의 동쪽이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가깝죠. 자, 이쪽에 슬라브족은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했고요. 특히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은 비잔틴 제국과 교역하여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고 키예프의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게 되었다. 우와, 그럼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이 하나 더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팀 제국과 황제의 교환은 어떤 관계일까?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해보십시오.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냐면 성상 파괴령을 막 내리고 있죠. 성상 왜 파괴시킬까? 대충 가면 오죠. 자, 성상을 지우고 있다. 뭡니까? 성상 숭배 문제로 논쟁을 했다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수업 시간은 하지 말고 지금도 할게요. 자,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기역을 분리되었다. 와, 이거 너무 쉽다. 뭐겠습니까? 어, 기역? 지으시죠? 조선 퀴즈. 자,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그림을 찾았어요. 중앙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관료와 군인이 이렇게 그다음에 성직자가 황제를 수행하고 와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결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자, 이렇게 정치적과 군사력의 지도자이면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교회의 관계가 어땠을지 생각해보자. 방금 얘기했죠. 황제가 요기장, 그 다음에 교회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그냥 머리 주위에 있는 예수에게만 사용하는 후광. 이건 저한테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험스러운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